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HK이노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HK이노엔은 오늘 1일차 청약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내일 2일차 청약을 진행하면서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기능성 음료로 조금 더 유명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신약들을 개발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K이노에는 우리가 다들 잘 아는 컨디션 그리고 헛개수 같은 것들로 조금 유명한 기업인데 사실은 1984년도에 CJ 제일제당의 제약사업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약 쪽, 의약 쪽, 의약품 쪽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향후에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CJ 헬스케어로 출범을 하였고 그리고 한국콜마에서 인수를 하며 HK이노엔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컨디션 국내 숙취 해소제로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컨디션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헛개수나 실제로는 이런 기능성 음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14%, 최근 기준으로는 9%대까지도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문 의약품이 대부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순환기, 소화기, 내분비기, 신장, 항암 등의 약 7개 이상 영역을 치료하는 전문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핫한 그 신약 중에 K캡이라는 신약이 있습니다. 국내 33개의 신약이 현재 개발이 되었는데 그 중에 30번째로 최종 확정된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와 식도 역류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지금 가장 주력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캡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된 다음에 소화성 궤양용제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K캡이 국내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라이선스 계약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매출이 811억까지도 기록을 하였고요. 2021년도 1분기 때는 현재 122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100억 이상이 되는 품목이 약 13개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5개는 K캡처럼 특정 분야에서 성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개의 품목은 자체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실제로 HK이노엔의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조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한국콜마에서 인수할 때 비용이 모자라서 인수 비용을 6천억 정도를 빌려서 거기에 대한 금융 지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 지출이 줄면은 순이익률이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국콜마와 함께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진출할 계획도 있는데 이거는 화장품 시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급으로 관리되는 굉장히 고급 화장품 시장 쪽에 현재 진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또 일상에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요. 수족구 2가 백신을 일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7월 29일에서 30일 목요일 금요일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인 8월 3일 날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8월 9일 상장 예정일로 있고요. 청약을 마치면은 환불일까지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하고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청약은 되지 않는 두 번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개인 주주들이 조금 많은 증권사긴 합니다. 근데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1일차 때 결과도 그랬던 걸로 지금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의 배정수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좀 더 경쟁률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총 공모 주식은 1000만 주 정도가 되고 총 공모 자금은 5,969억이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배정이 되는 주식은 252만 주, 253만 주 조금 안 되네요. 252만 주 정도고
한국투자증권에 136만 1904주, 삼성증권에 116만 7346주가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은 그 대표 주관사인 한국주관사에서 더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 후 총 주식 수는 2,800 맞죠? 2,890만 4,499. 갑자기 좀 헷갈렸네요. 공모가 밴드는 5만에서 5만 9천 원이었는데 5만 9천 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제외하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약 800만 주 정도로 전체 물량 28%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상장일날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더해지면 더 떨어지겠지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무 보유 그 확약 물량을 신청했는 비율이 다소 낮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사실 이 정도 조건이면은 조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점이 조금 부담이라면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공모가 기준 총 금액은 4,775억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이 종목은 상승을 가든 하락을 가든 시초가 때 크게 띄워주지 않는다면은 조금 무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주주 구성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장외가에서 판다는 물량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사고자 하는 물량은 있는데 증권 플러스 기준으로 7만 5천 원까지 사겠다는 물량이 있는데 이거는 100% 신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막 던지는 금액일 수도 있고 심지어 오늘자로 10만 원까지 올라와 있던데 그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관 경쟁률은 1871대 1로 역대급으로 큰 흥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수수료 둘 다 2,000원이 있고요. 환매 청구권 미부여 구주 매출은 433만 6천 주가 있는데 전체 신규 공모 주식 수의 42.86%입니다. 보통 최대 주주들이 구주 매출들을 내놓으면은 이건 뭐야 왜 더 올라갈 종목을 미리 팔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구주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돈 같은 것들을 빌릴 때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해서 이제 구주 매출로 일으켜 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나쁜 의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5만 9천 원에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 시총은 1조 7천억으로 굉장히 대형 종목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공모가 기준 PER은 61.13이 되겠습니다. 장외가 7만 5천 원 기준으로 한번 재미삼아 보면은 2조 1678억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현재 2020년도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은 77.71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교 기업인 유한양행 종궁당 대웅제약의 평균 PER이 39.3이고 거기에 비해서 다소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일단 유한양행하고 종근당이 굉장히 PER이 낮게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물론 한 요 정도는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높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K캡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으로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 비용은 미국과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 2023년도까지 임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출 임상이 성공돼서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한다면은 엄청나게 크게 매출이 상승될 걸 기대하고요. 그리고 인수자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면서 금융지출이 감소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순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HK이노엔이 영업이익률은 괜찮아요. 정말 이 금융지출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률이 조금 낮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채무 상환에 대해서는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하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용도로 공모자금을 다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HK이너인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아까 보셨듯이 28%의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있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구성이 전부 다 공모주입니다. 거기에다가 기관들의 투자 물량이 의무 보유 확약 물량까지 제외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 13.49%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한 3배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8% 정도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0에서 22% 사이에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 전체 시총이 커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이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상장일 날 공모가 이상의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보기에는 충분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쉽게 말해서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낮아, 이거 나쁜 애는 아니고요. 진짜 대박으로 좋을 뻔했는 게 완전 좋을 수 있었던 게 그냥 그냥 좋은 정도로 맞췄다라는 게 아쉬운 겁니다. 절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HK이너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K캡 미국, 일본 임상 진행 중이며 국내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꾸준한 성장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큰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인수 때 채무 발생했던 비용을 상환하면서 금융 지출이 감소되어서 순이익률은 상장 직후에 바로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순이익률만 개선되어도 아까 전에 봤던 60배 정도 되던 PER이 엄청나게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PER이 그렇게까지 고평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미래 매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경험이 일단 있고, 이거는 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냐 하면은 그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사실 신약을 완성하는 데까지 굉장히 큰 그 인력과 비용 같은 걸 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특이한 점은 한번 성공했던 회사들이 추가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약들도 추가로 개발 가능성이 다른 제약사들보다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미래가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양호하며 향후 발생된 추가 물량이나 희석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 종목이 긍정적이라면은 유통 물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주가가 타락하는 그런 위험이 많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임상이 2023년도까지 진행되어 이 기간이 길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 임상이 성공하는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가는 급등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PER은 높아 보이지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평균 PER이 기본적으로 높게 잡혀 있고, HK이너에는 지금부터 개선될 성장할 이슈가 더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지금 60배라는 PER이 사실상은 60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천천히 상장하겠다라고 하면은 코스피에 상장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빠른 상장을 위해서 코스닥에 지금 상장을 추진을 하는 것이고, 향후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이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로 상장 시에 현재 정도 규모면은 코스피 200으로도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K이노엔은 충분히 현재보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충분히 청약 후에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자금 한도 내에서는 풀청약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환불일까지 주말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경쟁률을 보고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경쟁률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HK이노엔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를 해드려 봤고요.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영상 그리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